아, 맞다. 씨. 아, 뭐, 반갑습니다. 아, 몰라. 그냥 틀어. 불금도 그냥 틀고, 그냥 해. 뭐 언제는 계획하면서 살았나. 그냥 틀어. 아,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에, 아, 잠깐, 그러면은, 그래도 공지는 해야 되니까, 공직을 좀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방송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메일이 맞습니다. 반갑습, 그럼 좀 진행을 좀 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맞나? 어제 방송 켰지? 아, 어제 아침에 켜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네, 어제 아침에 이어서 오늘 저녁에 늦게 돌아왔는데요. 예, 그래서 방송을 켰는데 오늘은 미정이죠. 그래서 분명 금요일, 목요일쯤 되면은 토요일 날 뭐 할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방송 켜야 되니까 방송을 켰는데 어 그래서 약간 고민 겸 오랜만에 약간 할 거 없어서 고뇌하는 날도 있으면은 될 거?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매일매일 짜서 게임만 키울 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방송을 켰습니다. 네, 할 거는 없는데 방송을 켜야 해서 방송은 켰는데 진짜 뭐 하냐? 아, 매번 짜와야 되는데 매번 짜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예산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도 않고요. 아, 뭐 하지? 어, 유이왕은 이제 최근에 금제 리뷰가 나왔죠? 아, 금제 리뷰란다. 신금제가 나왔는데 그 금제가 3장이더라고요. 금제가 3장이라서 오늘 리뷰하자고 마주를 키기에는 내일도 있는데 굳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굳이 오늘 마주는 안 할 생각이고 그렇다고 뭔가 포켓몬 타워는 어제 했고 다른 게임을 하자니 시간이 애매해. 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게 없어요. 아, 최근 이야기나 좀 할까요? 약간 썰을 조금 풀자면은 요즘 제가 뭘 하고 다니냐면은 뭐 하고 다니는지를 조금 메모장 키자? 메모장 킹모장 켜서 요즘 뭐 하고 다니냐면은 1. 오늘 일단은 오늘 방송 요약. 오늘 할 거 없음. 왜냐면은 이제 포켓몬 어제 함, 위왕 내일 함. 근데 다른 거 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함. 그래서 고민 중. 아, 그래. 근황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리왕의
잠깐 약간 손을 놨어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인 태고뱅인데도 글자 좀 확대해 드릴까? 글씨를 조금 확대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파일, 편집. 캐고뱅인데도 이게 캐고뱅판, 미츠루기, 야미,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가장 다이스릴리 이렇게 딱 3개가 붙으니까 개빡세. 4주년인데 힘이 안 나. 뭔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티어 욕심? 마스터 찍고 나서 좀 없어졌어. 애초에 저한테 탑 랭크 뭐 레이팅 DC 뭐 높은 거는 뭐 은장 이런 거겠죠? 이런 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분들 하는 만큼 실력도 안 좋고요. 뭐 오는 나쁘다고는 얘기 못하겠어. 나름 오빠 잡을 땐 잘 잡음. 그래서 오는 나쁘다고 얘기 못하겠는데 멘탈이 안 좋아요. 2시간 하면은 진짜 체력 다 쓴 느낌이야. 체력 다 써. 실제로 제가 이제 2시간 방송을 하잖아요. 2시간 반 막 이렇게 방송을 한 마스터 듀오를 그냥 랭크만 쌩으로 해서 2시간 반을 하잖아요. 저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컴퓨터 끄고 누워가지고 그냥 뻗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 보다가 잠드는 게 일과인데 더 이상 뭔가를 더 할 체력이 안 남아. 마스터 듀얼을 2시간 반씩 하면요. 이게 한 판 내 콤보 끊기고 패트랩 멘탈이 감소돼. 깎이는 게 심한 날은 바로 팍 식어요. 한 판에. 그러니까 한 판 진짜 개 억가로 맞으면은 그냥 팍 식더라고. 그래서 약간 마스터 듀얼을 살짝 놓은 시점에 이제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은 최근에 제 주변 지인들 뭐 정확히는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자기들이 니벨 아레나라는 걸 해보겠대. 자기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보통 뭐 하냐면은 니케나 베더2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걸 해서 해보겠대.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해보겠다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 다 해보겠다는데 저만 안 하긴 못해가지고 니벨 아레나를 그 이터널 리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터널 리턴을 게임을 하진 않는데, 게임을 안 한 지는 좀 됐는데, 이터널 리턴 방송을 보는 건 또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덱을 맞춰서 리벨 아레나라는 게임을 이제 오프해서 해봤습니다. 와, 이거 보면서 느끼는 점. 다른 카드 게임 해보면서 느끼는 점. 진짜 이거는 리벨의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카드 게임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다른 카드 게임의 장점. 내 플레이가 안 막혀. 이게 너무 편해. 유희왕 입장에서. 맨날 뭐만 하면 이제 해서 우라라, 벨로, 호영, 증지, 드롤, 니비루 이런 거랑 씨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카드 게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내 플레이가 안 막히는 게 너무 편해. 맨날 패에서 내 12시에 이 새끼 우라라 있냐, 벨로 있냐, 포영 있냐, 드롤 있냐, 증식이 있냐, 니비로 있냐 이러면서 이제 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내 플레이 그냥 코스트만 주어진 데에서 다 하면 된대. 안 막는데, 못 막는데, 네, 유희왕이 생각해줄 게 너무 많아서 그렇기도 하죠. 그냥 제일 편한 게 그거예요. 하스스톤이랑 이런 섀도우버스도 해보긴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 키면서도 다른 카드 게임들 많이 해봤잖아요.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도 해봤고, 하스스톤 해봤고, 섀도우버스 해봤고, 그리고 이번에 리벨까지도 해봤는데, 오프라인에서 하면서 느끼는 게, 와, 내 플레이를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큰지 암. 생각보다 패트랩이라는 게 훨씬 더 불쾌했구나. 생각보다 많이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플레이만 잘하면은 그 다음에 턴을 넘겨주잖아요. 턴을 티키타카 하면은 필드가 일단 직관적이고 상대 패도 거의 비공개 정보가 대다수다란 말이죠. 다른 카드 게임을 하면은 상대 패가 뭐가 있는지 알 방도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상대가 덱에 어떤 카드를 집어넣었는지도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고, 물론 이거는 유희왕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유희왕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요소가 있잖아요. 되게 증시이지 안 집어넣을 거냐고, 우라라 안 집어넣을 거야? 지병자 안 집어넣을 거야?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덱들의 아키타입이 어느 정도 카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카드, 그 다음에 용병으로 들어가야 하는 카드, 그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상대패에 대충 뭐가 있을지 예상이 가기는 가는데, 이런 다른 게임들을 하면은 상대패가 예측이 안 가. 물론 이거는 제가 그 게임에 대한 뉴비여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확실히 패 한 장 한 장 비공개 정보가 크니까 내려왔을 때 서로 재밌어. 서로 재밌더라고요. 상대가 패에서 이게 떨어져? 패 한 장 한 장이 더 소중해지니까 그게 확실히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느꼈는데, 확실히 패트랩이 많이 불쾌한 요소였다라는 거는 지금 많이 깨닫고 있긴 해요. 패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날 방해하는 게 이렇게나 불쾌할 줄은 약간 다시금 약간 느끼게 된. 그래서 진입장벽이구나. 다시금 느껴요.
느꼈어요. 왜냐면은 저는 카드게임 시작이 유희왕이라 제대로 시작한 게 유희왕이 처음이라서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 상대패에서 뭔가 떨어져가지고 상대를 방해하는 게 뭔가 진짜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다른 거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당연한 게 아니라 얘네가 특이해서 이제 180도 거꾸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깨달아 버려가지고 확실히 그 점에서 막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카드 게임이 많이 패트랩이 되게 불쾌했다라는 걸 약간 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였달까? 그런 느낌이에요. 맨날 패랑 씨름하다가 상대 패랑은 씨름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 행복했어요. 게다가 이제 그냥 니벨 아레나란 게임 자체를 해봤을 때 되게 그래도 나름 간단한 편이라 배웠을 때 생각보다 막 어렵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간단한 편이라서 좀 약간 힐링을 좀 받고 그러고 마스터 듀얼을 살짝 놔버렸습니다. 예. 진짜 마스터 듀얼 체력 소모가 좀 요즘 심했던 것 같아가지고 살짝 놨었다. 그래서 다이스 랠리 언제 삭제하냐. 제발 이거 삭제 좀 해라. 다이스 랠리 솔직히 이거 재밌어서 한 사람 없지 않아요? 다들 잼 캐고 이번에 와라시티 메이트라는 포로를 붙잡아 놓는 거니까 한 거지. 다이스 랠리가 재밌다고 느낀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다이스 랠리 진짜 개별로 같아요. 너무 힘들어. 다이스 랠리 족같은 점.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게임. 왜냐면은 상대는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에게 필드에 몬스터를 주는 듀얼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각자 필드에 몬스터를 하나씩 들고 시작하는 듀얼의 경우에는 후궁, 쓰레기 몬스터 이걸로 내 포아로스, 내 포영 개처 썩어 선궁 마도 사이언티스트 이딴 이벤트 왜 만들었어? 그리고 뭐 라이프 절반 듀얼 같은 경우에는 헤비보거 어떨까? 4천 중 3천 날라감 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이럴 거 왜 만들었어? 누군가는 쓰레기 지워주고 누군가는 좋은 몬스터 지워주고 시작하고 누구는 괜찮은 마음 지워주고 누구는 쓰레기 같은 마음 하나 지워줘 놓고 자 둘이서 공정한 듀얼 하세요.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이벤트 왜 만든 거야? 그냥 서로 불쾌하잖아. 이긴 사람은 자기 딕플레이 그런 거 재밌는 거 하려고 들고 왔더니만은 상대 이상한 거 잡혀가지고 상대 이상하게 썰렌 쳐가지고 그냥 다음 칸 나가가지고 재밌는 거 못하고 나가버리고 진 사람은 필드에 이상한 몬스터 때문에 쳐졌네 또 돌려야 돼? 얘 들고 또 돌려야 돼? 또 누가 져줘야 돼? 이러면서 돌리고 그냥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솔직히. 스트레스 덩어리고
그 다음에 또 금제 짓같이 해놔. 아니 융아 싱크로 링크 패스라며. 근데 왜 난 늑대를 쓰지 못함? 선배 왜 못 써요? 아니 융아 싱크로 링크인데 왜 나는 늑대를 못 쓰고 낙인을 못 써야 하냐고. 이게 좀 싫어요 저는. 아니 난 내 돈 들여서 티어덱 사놨더니만 금제 처먹어서 쓰지도 못한데 어쩌라는 거야. 이게 좀 제일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남들 안 뽑을 때 뽑아서 티어덱 맞췄으면 패스에서 아니 진짜 돈 들여가지고 티어덱 맞췄으면은 빠르게 채광이라도 하게 페스티벌에서 그냥 휘젓고 다닐 권리는 줘야 되지 않나 싶지 않아요? 좀 아니 비싼 돈 들여가지고 티어덱 맞춰놨더니 금제 처먹어서 페스티벌에서 못 쓴대. 딕들로 싸워야 된대. 그래서 딕 들고 갔더니 이벨트윈을 들고 갔는데 이벨트윈은 또 바렛한테 상대가 안 돼요. 드래곤링크한테 약점이 잡혔어. 이미 드래곤링크가 거의 모든 게 다 풀려있기 때문에 개빡스더라고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진짜 그 드래곤링크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진짜 그냥 싹 다 꼬울 수밖에 없는 금제를 처만들어 놓고 자 딕이 즐기는 다이스랠리에요. 이 짓거리 해놓은 게 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뭐 오르페골도 그냥 거의 무제처럼 냅둬놓고 그러면서 내 잼나이트는 또 디스퍼전 제한으로 처박아놨네? 뭐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저 그지같은 이벤트 다이스랠리 삭제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다이스랠리 비방에서 밀어야 되겠다 하고 4번째 바퀴까지는 돌았거든요. 근데 5번째 바퀴까지 돌 자신이 도저히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사위가 굴리기 개빡세다. 제발 이런 이벤트는 좀 삭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봤는데 그 스위치에 파이어레드 리프 그린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놀라긴 했는데 1차 충격. 최근에 이제 포켓몬 소식을 찾아보는데 파이어레드 리프 그린이 나왔는데 그거 보고 놀라서 1차 충격. 근데 이 새끼들 한글화는 안 해줌. 2차 충격. 한글화를 안 해줌. 2차 충격.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아씨 첫 까먹었어. 뭐 아무튼 그래서 저거 보고 드는 생각, 진짜 버추얼 콘솔 DS 내주면 안 되냐.
아 진짜 DS 버추얼 콘솔이면은 한글화가 된 시절이라 한글화된 버추얼 콘솔 즐길 수 있단 말이야. 아, 한국은 DS부터 한글화가 시작돼서 DS를 들여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DS가 2005년도니까 20년 됐잖아. 이제 솔직히 아니, DS나 위 정도는 이제 들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으면서도 안 들여주더라고요. 난 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위도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많이 하니까 위는 그렇다 치고 DS는 진짜 내주면 안 되나? 2005년이면은 이미 21년 된 게임이거든요. 한 2005년쯤이니까 21년 된 게임기 좀 내주면은 즐겁게 즐길 것 같은데. 그래서 파이어레드 리프그린을 원래는 한글화가 되면은 하려고 했는데 그래 3차 충격이 뭐였지? 3차 충격 기억났다. 그러면서 한글 공식 영상으로 홍보 채널에 업로드야. 홍보를 할 거면 한글화를 하고 홍보하세요. 아니 포켓몬 공식 채널이 도대체 한글화를 안 해주고 한글 채널에 한글화를 안 하고 한글화를 안 한 게임을 홍보하고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또 포켓몬 게임은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한 1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나름 원래 다 공짜로 풀었는데 이번에 10,000원을 더 달라는 건 양심이 아니 한글화도 안 해주면서 한국 스토어에 10,000원 가격으로 내놓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아니 적어도 그분은 한글화 된 거라서 할 말이 없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가격이 5,000원이었거든요. 버추얼 콘솔로 3DS에 그분을 이식해줬을 때는 심지어 그거 5,000원짜리였어. 5,000원짜리라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한글화도 안 해줄 거면서 한글 영상으로 홍보하고 1만원 내놓으라.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하긴 하는데 이거를 방송에서 그래도 좀 해볼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포켓몬 유튜버 분들은 그래도 하긴 할 텐데 스위치 사놓고 지금 여태까지 약간 좀 반 썩혀놓은 그게 많거든요. 게임들 지금 약간 하려고 보니까 그 발효가 심해요. 지금 게임들 하려고 사놨다가 그 12월 달에 막 시험 기간이라든가 여러모로 연말에 바빠가지고 미뤘더니 애가 발효돼가지고 게임 유통기한이 지났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치지직 방송 유통기한인데 그래도 다들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보시는 분들이 있어야 그걸 꺼내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갔더라고요. 예, 약간 유통기한이 지났어. 늙었더라고. 그래서 애매하다. 얘네 30주년인데 뭔가 발표하겠지? 하겠지? 일단은 그것만 일단 우선적으로 기다려보고 일단은 그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하지?
다음 주부터 다른 게임에 지금 손댈까 말까 지금 하면서 여러 개 취소시켜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디지몬, 그 다음에 이 포켓몬 ZA 아직 밀려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폰지밥 무조건 해야지 해놓고 묵혀놓은 거, 그리고 이제 각종 모바일 게임들. 아, 마스터 듀얼도 꾸준히 꾸준히 할 건데, 마스터 듀얼을 하루 종일 하면서 먹고 살기에는 제가 그러는 사람이 못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다른 거를 주기적으로 건드려 보려고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디오 이거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요. 아니, 온갖 걸 다 해도 힘들더라고. 맨날 이제 뭐 다른 방송을 하던 아니면은 그러니까 시참을 하던 리플레이 관전을 하던 이제 뭐 제가 엘리트 듀얼리스트 그 채널에서도 중계를 또 하니까 뭐 대회 중계 같은 걸 하던 확실히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보긴 하는데 뭐 이걸로만 일주일 내내 먹고 살기에는 무리라서 그래서 다른 거를 주기적으로 건드려 볼까 싶어서 그래서 넣어놨는데 게임을 사놓고 넣어놨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게임들이 발효됐어. 유통기한이 지났어. 심지어 동이 게임 이거 치지직 유행하기 전에 먼저 넣어놨긴 했거든요. 내가 찐목록에 넣어놨는데 미루다 보니까 대유행이더라고. 대유행이라서 지금 하기 애매한데 살까 말까 미루니까 유통기한 또 지나가 있어. 아유 그래서 이제 할 게 없어져서 오늘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건데 저도 마듀 좋아하고 계속 붙잡고 있긴 할 건데 재미도 있고 제가 마듀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유희왕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흥미를 떨군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예요. 저한테 뭔가 상위 입상이라던가 뭔가 DC컵 은장 막 이런 약간 실력 방송은 안 되겠다라고 확실히 느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좀 이미 게임 한 판 한 판에 패트릭 쳐맞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고위를 노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팍 들더라고요. 그거를 감안하고 케어하는 사람이 위로 올라갈 것 같더라고. 뭐 그거와는 별개로 뭐 유희왕 자체는 지금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블레이징 도미니온도 잘 내줬고 솔직히 블레이징 도미니온 처음에 페어리테일 공개될 때까지만 해도 역대급 진짜 역대급 가지붙인 팩이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르모니아 8만원짜리가 들어가더니 팩 가치가 뒤바뀌었더라고요. 가지붙임이 아니라 제육볶음이 됐더라고. 그냥 어향가지가 됐어. 네, 그래서 블레이징 도미니언도 잘 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버러시 팩 나오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 리스트 공개됐을 때 진짜 감 좋게 잘 내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잘 내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고 이번에 DM 지원으로 이제 카오스 솔저랑 혼돈의 흑마술사 혼합판 의식 지원 나왔는데 성능은 모르겠거든요. 성능은 진짜 모르겠어. 근데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세다라고 안 느껴지면 저는 그거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네, 못 느낀단 말이죠. 다 나온 게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막 세다 이런 느낌은 못 느끼겠는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세다라고 느낀 덱들이 제가 별로 없어요. 직관적으로 세다고 느끼는 건 결국엔 그죠? 덱을 만들 수 있게 만든 거니까. 그죠? 직관적으로 세다고 느낀 거, 제가 직관적으로 세다고 느낀 덱들이 별로 없거든요. 직관적으로 세다고 느낀 덱 첫 번째 멜리스, 멜젓. 그 다음에 티아라 멘츠, 그 다음에 얘네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게, 그냥 딱 처음 봤을 때 미츠루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얘네 이렇게 준다고? 여태까지 이런 걸 준 적이 없지 않나? 너무 센데? 진짜 직관적으로 막 세다고, 와 얘네 무조건 티어 쳐먹겠다 라고 생각하는 덱들이 뭐 제가 엄청 많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보고 나서 느낀 건데, 근데 얘네는, 미츠루기는 제가 마듀 때부터 봤으니까 제외한다 치면은 얘네 둘은 그냥 봐도 세더라고. 그냥 카드에서부터 강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바로 직관적으로 세다고 느끼잖아. 근데 아직 카오스 솔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딱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많은 덱을 해봐야 그런 게 느껴지는 건데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멜리스는 그냥 딱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제외 티아라 멘치였어. 이 새끼들은 처음 봤을 때 딱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한마디 했죠. 얘는 제외 티아라 멘치다. 얘는 더 이상 할 많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깨뽕 올라갔죠. 이제 내가 말했지, 이 새끼들 그냥 제외 티아라 멘치라고 이러면서 어깨뽕 올라가가지고 한창 얘기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스팀팩을 또 내는데 뭐 줄지를 모르겠네. 카오스 솔저가 있고 빵일 쪽이 따로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도 지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빛 어둠이잖아요. 카오스가 기본적으로 빛 어둠이니까 어떻게든 빛이든 어둠이든 한쪽 테마를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빛하면 생각나는 테마 뭐 있지? 빛 테라나이트 세이크리드는 아닐 것 같고, 얘네 추가 지원을 주려나? 애초에 근데 잼나이트 이런 애들도 추가 지원을 준 적이 없어가지고, 빛 속성이 된 카오스 넥스, 백룡, 이거 주변 적팬데? 일단 크라운 클랜은 줄 것 같거든요. 크라운 클랜은 무조건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싸마리들 무조건 줄 거고, 백룡은 지금 오버러시 그 지원일만 해도 충분히 잘 받아가지고 종원이 있죠? 근데 얘는 뭐라 해야 되냐? 얘는 어느 테마군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리메이크 카드도 그냥 드래곤링크 파츠로 쓰다가 말았잖아요. 얘네 펜듈럼 버전이 있죠, 그죠? 그 친구가 드링 발사대로 썼고 에라타 된 친구 있고, 그죠, 그죠. 카오스 드래곤. 근데 옛날에 봤을 때 그 성능 말이 안 되긴 한다. 네. 종원 같은 거 한 장 주면 좋죠. 아니면은 카오스 소설어도 있죠. 소설어도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걸로 한 장 더 줄 수 있지 않나. 에라타 먹고 나서 써봐도 좋더라고요. 그 옛날 감성으로 듀얼 할 때 그거를 한번 격발을 시켜본 적이 있는데, 격발을 시켰을 때 와, 미친놈이긴 하더라고. 절대 약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빛, 어둠 제끼고 나오는 게 그냥 3000 타점이라는 거에서부터 이미 벽이더라고요. 네. 말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페필드 털고 야타 까마귀 이런 거 털면은 그냥 게임이 끝이니까. 근데 진짜 지원 뭐 받지? 유이한테 집중해줬으면 하긴 해요. 제가 애니를 안 봐가지고 블랙 매지션이랑 카오스 솔저는 확실하게 알거든요. 그 다음에 암흑기사 가이아, 데몬 소환, 또 뭐 있지? 구호 불매지원. 그렇죠? 아무래도 혼돈의 흑마술사는 그 다른 데 가서 발사대가 되어 버렸죠. 아무래도. 흑드라군보다 센 몬스터를 근데 내기가 좀 힘들긴 해요. 흑드라군보다 센 몬스터를 낸다고? 그거는 좀 문제인 것 같은데 투툴이 된다면 편하긴 하죠. 근데 투툴이 된다는 것보다는 저는 불매는 마함을 다시 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는 마함을 좀 다시 줘야 돼. 예. 영혼의 신복, 흑의 마도진 이쪽 솔직히 좀 구려요. 냄새가 좀 많이 나가지고 아직 소울즈나 1호카 같은 꾸준히 받은 그쪽은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매지션즈 로브 그 친구도 아직 쓸만하고 뭐 진정한 빛처럼 영원한 온 얘도 냅둬놓는다면 여전히 아직 쓸만한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되게 핵심 카드들인 흑의 마도진이랑 영혼의 신복이 좀 너무 구려졌다는 거? 좀 많이 별로가 되었다가 확실히 큰 거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커. 핵심 엔진이 꾸링내가 나.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 받으면은 그래도 빌메가 괜찮지 않을까. 빛과 어둠의 의식. 카드 좀 볼까요? 아예 읽어보고 싶은데. 페필드 몬스터 릴리스 대신 뮤지 몬스터 제외하고 패에서 의식 소환. 확실히 괜찮게 받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테마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 그냥 의식은 잘못 만든 소환법이 맞음. 자, 가장 잘못 만든 소환법 약간 순위부터 매겨볼까? 일단은 펜이 압도적 1등이고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 거 이런 거 그냥 다 불매랑 이런 걸 봤을 때 모든 걸 다 봤을 때 일단은 가장 잘못 만든 소환법 1위 펜듈럼. 이젠 정통 펜이 아니라 펜이 없고 그냥 텍스트 효과 늘려준다 도를. 어쩌다 펜소한다. 어쩌다 엘렉트럼 써서 사기친다 도를. 잘못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의식 너무 낡았어. 심지어 융합이랑 같은 세대인데 지 혼자 낡음. 근데 얘는 자주 패러다임을 바꿔줘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줘. 예시를 들면은 뭐 의식 중에서 처음에 봤을 때 순성이 그렇군. 레벨을 안 맞춰도 된다. 감소를 시켜주는 순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번에 미츠루기 폐 말림을 감소시켜줘. 아니면 뭐 1호카 같은 카드들도 약간 개선을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냥 얘네 둘은 잘못 만든 게 맞아요, 솔직히. 그 다음에 네, 엑스트라 덱 몬스터가 이미 듀얼의 정점이 되어버렸죠. 사실 엑스트라 덱 거의 안 쓰는 덱이 아니면은 누가 엑스트라 덱에서 좋은 몬스터 뽑냐로 거의 바뀌어버려가지고 그죠. 이미 구조 자체에서 말림패 하자가 생겨버려가지고 그냥 의식 몬스터가 남들은 덱에서 꺼내는데 난 패에서 결과물을 잡아서 꺼내거나 아니더라도 의식 마법이나 의식 소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함을 떠안고 가야 돼서 지금 의식의 최정점인 미츠루기도 패말림이 문제점이잖아요. 그 패말림이 약간 고질병처럼 따라와서 해결 못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 정도면은 의식을 잘못 만든 게 아닌가. 네, 그게 좀 의식의 어려운 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식이 나오면은 저는 의식 테마들을 고평가하는 편이 거의 없어요. 미츠루기는 근데 진짜 워낙 이레귤러로 썼던 거라 그냥 어떻게 해도 그냥 웬만하면 썼던 거라서 미츠루기는 그게 됐던 건데 다른 의식 테마들은 제가 웬만하면 거의 저평가를 주긴 해요. 이런 점 때문에 결국에는 패 말린다라는 게 필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이 그 다음으로 잘못 만든 것 같고 세 번째 3등부터 어려운데 남은 게 융합, 싱크로, 엑시드, 링크 이렇게인데 잠깐만 융, 싱, 엑, 링 이 중에서 뭐를 더 잘못 만들었냐?
오케이, 링크 하겠습니다. 저는 링크 할게요. 이거 잘못 만든 거 맞음. 범용 링크의 폐해, 그리고 마스터즈롤, 그리고 상호 링크, 그 다음에 링크 마커,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빡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소환법을 잘못 만들었어. 정확히는 너무 쉬워서 범용 링크를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범용 링크 찍으면 안 되는데 자꾸 찍어내는 게 문제가 아닌가. 사실 범용 링크라는 건 트로이메어 유니콘에서 멈췄어야 하는 게 아닌가. 유니콘 이제 개패급 돼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데 범용 링크라는 건 사실 유니콘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니었을까? 리틀나이트는 좀 힘들어요. 펜시볼도 그렇고 아폴은 그냥 잘못 만들었고, 그래서 범용 링크를 찍으면 안 되는데 자꾸 찍어내는 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소환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범용 링크를 만든 제작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의도한 것 자체가, 그리고 애초에 소환이 너무 쉬운 소환법 자체가 링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융식 액 링 중에서는 링크를 세 번째로 뽑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튜너. 싱크로 그냥 못 만듦. 얘가 왜 네 번째냐? 간단해요. 조합식이 너무 복잡해. 그리고 폐싱크로는 답을 한다. 노답이라는 걸. 애초에 튜너 플러스 튜너 2의 몬스터 한 장 이런 걸 맞추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레벨 맞춰야지, 레벨 조정해야 되지, 튜너 필요하지. 근데 어떤 놈은 싱크로 몬스터를 쳐먹고 나와야 되지. 너무 그냥 조건이 좀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힘들지 않나. 레벨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진짜 뉴비한테 싱크로 시키려는 사람들 좀 반성시켜야 돼. 진짜 제가 마주 시작하는 친구를 이제 강습을 하잖아요. 가르쳐주면은 방송에서 다 레드 데몬즈 이 소리밖에 안 해. 아니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하죠. 아니 이 사람들아, 그거는 님들이 레드 데몬즈에 익숙해져 있고 유이왕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레드 데몬즈 소환법 싱크로 자체가 애초에 뉴비가 할 소환법이 아니에요. 애초에 어비스 자체도 지금 싱크로 몬스터를 요구를 하는데, 이게 절대로 뉴비한테 싱크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냥 레벨 조정 딱딱 해서 그냥 레드라이징만 뽑으면은 어떻게 되지 않나? 안 된다니까? 뉴비는 그게 안 돼요. 튜너 플러스 튜너 이외에 몬스터라는 거를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레드 데몬즈 결국에는 스카레드를 꺼낼 거 아니에요. 슈퍼노바를 꺼낼 거면은
슈퍼노바를 꺼내는 것 자체의 조합식에서 이미 너무 어려워요. 저도 머리 아파요. 아 진짜 슈퍼노바 드래곤은 저도 머리가 아플 정도라서 진짜 저도 지금 당장 하라 하면은 소환 미스 진짜 많이 낼 것 같은 게 싱크로거든요. 그래도 싱크로가 봐줄 점이 있다면은 예외적인 그래도 쉬운 싱크로 덱들인 상검 이런 덱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긴 한데 그거 외의 덱들은 대부분 조합식이라던가 레벨 조정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좀 그 점에서 좀 잘못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싱크로가 제일 그 다음 네 번째로 골라볼게요. 그 다음에 뭐 엑시즈는 융합이냐 하면은 저는 그냥 융합 뽑을게요. 이거는 타협 소환 보면 알겠네. 그 다음에 그냥 엑시즈를 제일 잘 맞는 걸로 칠래요. 왜냐면은 융합도 직관적이고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융합 몬스터는 꺼내는 덱에 따라서 파워가 너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천차만별이야. 어떤 애는 어떤 그 저소득층 융합덱은 태필드에서 아직까지 융합해서 꺼내고 있고 중산층은 묘지에서 제외하거나 필드 묘지에서 되돌리면서 융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류층은 덱에서 융합을 해. 액덱에서 융합을 꺼낸다니까. 그냥 그 격차가 심해서 그 격차를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되게 크기 때문에 융합을 다음 걸로 선정을 할 거고요. 근데 꺼내는 방법은 직관적이라서 저는 그 점에서는 그래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협 소환 융합한테 때려 박는 거 보면은 그냥 융합 몬스터를 잘못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엑시즈를 제일 잘 만들었다고 꼽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제일 간단해요. 소환법이 제일 깔끔해. 그냥 4레벨 4레벨이면 4랭크가 나오고 3레벨 3레벨이면 3랭크가 나오고 그 점이 너무 유비가 보기에 너무 직관적이고 편해서 그 점이 잘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랭크업, 랭크 다운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사실 그쪽이 메이저하지도 않고 막 타협 소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량의 몬스터를 이용한 싱크로 아니면 링크 마커 이슈 이런 거는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랭크업 매직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죠? 아니 본인이 랭크업 매직을 쓰는 엑시덱을 한다? 솔직히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보통의 덱들은 랭크업 매직을 안 쓰잖아요. 지금 당장 이 라이제올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랭크업 매직 자체를 안 쓰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랭크업 매직 있는 거는 소신 발언을 하자면은 그냥 랭크업 매직을 잘못 만든 게 아닌가. 그거 없어도 잘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직관적으로 좋고 그 점이 확실히 좋지 않나. 아제우스나 티폰 같은 카드가 있고 뭐 호프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호프는 사실 그냥 동일한 몬스터를 겹쳐서 나온다, 동일한 랭크의 몬스터를 겹쳐서 나온다, 그것만 이해하면 괜찮고 아제우스 자체도 뭐 어려운 롤플레이는 아니죠. 어려운 역할을 만든다거나 뭐 이해가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지 않나. 그래서 엑시즈가 제일 잘 만들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생각해보니까 엑시즈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융합이긴 한데, 왜냐면은 저는 그 고소득층의 융합만 해와가지고 그 저소득의 융합은 거의 안 했거든요. 해봐야 페필드 융합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소득 융합 빼면은 유비한테 좋은 엑시즈 덱,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다면은 엑시즈 덱을 지어주고 싶긴 해요. 그게 없으니까 안타까운 점인 거지. 그 엑시즈 솔직히 지금 제올은 추천을 못 해주겠고, 그 예전에 운영축에 처음 나왔을 때 라이디얼 있잖아요. 이제 저희 맨 처음 라이디얼 마뉴에 나왔을 때 그때 뉴비 있었다? 그러면 저 무조건 라이디얼 하라 했을 것 같아요. 제올이 나쁘지 않다. 나머지 덱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리고 성능이 안 좋아서 문제지. 사실 성능 좋고 쉬운 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엑시즈가 진짜 할만하거든요. 뭐 12수의 겹쳐 소환이라던가 이런 거 빼면은 진짜 딱 단일 레벨로 엑시즈 해가지고 엑시즈로 미는데, 뭐 호프도 뭐 그런 비슷한 류긴 한데 호프는 랭커 매직이라던가 이런 전개가 복잡한 과정이니까 딱 엑시즈 몬스터만 꺼내가지고 운영하는 덱 이런 게 있다면은 저는 무조건 그쪽을 추천해 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뭐 융합덱? 융합은 그래도 깔끔하다. 융합이 그래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서 게임 배우기 좋지 않나. 그 다음 링크. 그 다음 링크고, 그 다음에 의식 펜듈럼 싱크로 순으로 추천할 듯. 의식 싱크로 펜듈럼 맞아. 추천해주고 싶은 순서. 약간 소환법만 봤을 때 엑시즈, 융합, 그 다음에 링크, 의식, 싱크로 펜듈럼만 하는 거 아님. 이 순으로 간 게 맞죠? 사실 근데 뉴비는 그냥 뒤에 세 개는 솔직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싱크로는 상검할 거 아니면은 솔직히 다 치우는 게 맞다고 봐요. 펜듈럼은 뉴비가 하는 거 아님. 진짜로. 저도 진짜 펜듈럼 소환 이해하는데 한 1년 걸렸거든요. 진짜 펜듈럼을 이해하는데 1년 걸렸어. 그 전까지 아스트로그래프 마술사 맞으면서 뭐지? 이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예. 엔디미온 이런 거 진짜 마주 초창기에 제가 뉴비 때 맞으면서 이게 뭔 덱이야? 근데 막 복사하면서 게임이긴 해? 근데 난 게임 템포를 못 따라했어. 네, 그죠. 마지막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약간 최근에 좀 팬 감수성이 생긴 케이스라 저도 이제 팬 감수성이 최근에 이제 한 몇 달 전에 도레미 코드라던가 이번에 DB라던가 이런 거를 만져보면서 생긴 거라
이런 거를 뉴비가 가지기에는 좀 힘들긴 해요. 뭐 그리고 저는 애니를 아예 안 봐가지고. 근데 듣기로는 애니도 갖다 박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브레인즈까지 쳤을 때 가장 최고의 최악의 슈퍼스타라고. 주변 평가가 다 그렇더라고. 어...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하지? 다음 주에 뭔가 해볼 걸 생각을 좀 해볼까? 다음 주 할 거. 뭐 주말에는 일요일 마듀 등반 이거는 고정으로 잡아둘 거긴 합니다. 그 다음에 포켓몬 타워도 해야죠. 중간에 런치는 건 짜친다는 거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해야죠.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3일 나가고, 그 다음에 1일은 뭐 늘 보던 유비 강습이나 좀 할까? 실제로 이거 유비 강습 마듀 유비 친구 이제 강습해주면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더라고요. 많이 가져주시더라고. 감사하게. 유비가 다들 많이 고픈가봐. 다들 굶주려 있어. 그러고 이러면은 한 4일 하고 뭐 휴방 치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가 남는데, 이때 지금 뭐 다른 게임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니케를 한번 해볼까? 다들 주변 사람들 니케를 하고 니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난 몰래. 그래서 그냥 니케를 방송에서 꺼내볼까 싶기도 한 그런 걸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다른 카드 게임이나 다른 게임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적어 놓으면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막 엄청 힘든 것만 아니면. 예전에 이제 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나루토를 같이 보재. 보자. 그래서 같이 보기 예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대. 나루토 같이 보기가 예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어케 볼 건데 어케 해봐요. 그러니까 웨이브에서 독점 그걸 가지고 있는데, 독점권 가지고 있는데 끊어서
같이 보기를 하재.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돈이 없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 급전이 아니라 그냥 금전이 없었어. 그냥 진짜 구독료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독료 못 내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럼 불법 사이트 그거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예전엔 완전 유비라 가지고 보는 거는 많이 봤는데 하는 거에 대한 대처 능력들은 진짜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진짜 한참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돼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편하게 참고해서 저도 편하게 꾸려보겠습니다. 물론 그래놓고 약속을 안 지킨 경우가 좀 있긴 한데, 발로란트는 좀 미안하긴 해요. 발로란트는 내가 한다 했는데 결국엔 안 했거든. 근데 완전 총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건들기도 좀 무섭고 그래가지고 한다 해놓고 안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막 마듀 금지 업데이트 이런 것 때문에 미뤄지다가 또 얘도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케이스인데, 그래서 발로란트는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적어주시거나 뭐 채팅으로 쳐주시면은 받아볼게요. 이제 저 그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도전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제가 도전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어나더레드 하드모드요. 어나더레드 하드모드 죄송한데 제가 익스트림으로 기력에 조합 없이 깼는데 인세인 간다고 이것보다 난이도 높일까요? 110층은 이제 올라가야죠. 110층은 이제 올라가야죠. 그리고 어나더레드는 저도 됐잖아요. 저도 초기화는 안 당하잖아. 그래서 대가리 박으면서 깼거든요. 네, 타워는 110층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다른 걸 하잖아요. 그럼 뭔가 하나 까먹어. 이걸로 이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게임 지고 엎어지는 게 존나 많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로 전기 타입, 땅 타입 이 상성만 생각하다가 부유 있는 애한테 지진을 박아버린다라던가, 배짱 있는 걸 모르고 특성이 백장인 걸 까먹고 노말 타입 앞에 고스트를 갖다 댄다던가, 아니면 뭐 얘 스피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스피드 계산이랑 내 내구를 너무 고평가한 나머지 봐줬다가 1타 나가지고
게임 뒤집힌다거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포켓몬 타워는 그게 업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빡세가지고 저는 익스트림을 하더라도 새로 고침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돌을 맞더라도 그렇게 깨기라도 하고 있긴 하는 건데, 어나드레드는 그때 당시에는 박아도 돈을 잃어도 원래 돈이 그만큼 막 엄청 많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물론 후반 가서는 새로 고침을 좀 하긴 했는데 최대한 새로 고침을 안 하려고 그냥 박으면서 깼거든요. 박으면서 깼었어가지고. 그래서 포켓몬 타워는 이렇게 하고 어너드레드는 그렇게 해서 깼습니다. 어너드레드는 대가리를 박아도 되더라고요. 나름 박아도 아프긴 아픈데 죽진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가리 박아가면서 깼습니다. 이 향이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 두랄루돈 진화의 기석인가 그런 거 들고 바디 프레스 조지는데 정신 나갈 것 같더라고. 그 두랄루돈 거다이맥스 다 바디 프레스 받고 게임 막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의 한 10트 박았을 거예요. 최종 보스보다 더 많이 박았어, 이양한테. 그 두랄루돈 하나를 못 뚫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한 10트를 박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포켓몬도 이거 챔피언스 나오면 챔피언스 당연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드 게임은 모르겠다. 포켓몬 카드 게임은 그 최근에 팔데아 나온다는 것만 들었는데, 사실 포켓몬 카드 게임은 귀찮은 게 좀 커서 막 확 모아서 깐다라는 느낌보다는 숙제를 꾸준히 해서 꾸준히 까는 느낌이라 숙제가 이제 점점 의무감으로 느껴지면서부터 끄는 케이스인데, 뭐 그것도 다시 원하시면은 꺼낼 의향 정도는 있죠. 애초에 포켓몬 카드 게임 자체를 싫어해서 접은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접은 거라. 뭐 그거 외에도 뭐 ZA 사실 유통기한이 좀 오래돼서 갖다 뺀 건데 뭐 그런 것도 꺼내려면 꺼낼 수 있고요. 바이올렛도 마찬가지고. 아르세우스는 너무 늦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포켓몬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한 며칠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제 곧 있으면은 포켓몬 프레젠트 하잖아요. 프레젠트 하니까 프레젠트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프레젠트 나오면은 뭐 뭘로 먹고 살지 정해지겠지. 애초에 포켓몬은 제가 반찬 정하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사가 반찬 정해주는 게임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야, 아스트로F 잠깐 지원 떴네. 한번 좀 볼까요? 아카라임을 좀 빌릴까?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다? 그거는 근데 오프카드 리뷰 이런 것도 그래, 오프라인 카드 리뷰 이것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카드 리뷰 종종 하긴 했어요. 타락천사나 이런 거 나올 때 신지원 리뷰하고 했는데 결국엔 안 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결국에는 그 지원을 리뷰한 건 제가
텍스트를 읽었을 때 크게 느껴지는 점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었을 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말했을 때 크게 특별하게 차이점이 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에도 좀 힘들더라고요. 아니, 처음 보는 거에 막 큰 감정이나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음악도 그래가지고 약간 처음 듣는 음악에 좀 시큰둥하고 약간 반응 죽고 새로운 음악만 너무 많으면은 텐션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월드컵 하는데 드러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새로운 거를 잘 못 느껴. 처음에 날치버 봤을 때도 좋은지 직관적으로 못 느꼈어요. 이게 좀 자랑 아닌 자랑인데, 날치버 보고 그러니까 특공 스피드 빠른 건 인정했거든요. 근데 얘 물리 물렁쌀인 거 보고 뭐야 그냥 물리로 컷 내면 되지 않아? 아니 그 자시아가 어디 갔어?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또 다르더라고요. 미쳐 날뛰더라고. 나는 날치버가 널 개치는 머리가 될 줄은 몰랐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막 크게 느끼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열심히 감상평을 말할 정도로 그런 권위라던가 그런 퀄리티가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창의성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 생각해서 새로운 카드 리뷰라던가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마스터 듀얼 심팩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제가 겪은 게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예 정보가 없는 것들은 제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좀 무서워. 뭐라고 평가내리기가 좀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안 하는 채로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역대급으로 노가리 많이 깐 날이긴 하다. 1시간 22분 동안 거의 원맨 드리블쇼,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콜사인 넣어주고 이제 가끔씩 장작 지펴 넣어주시긴 하는데, 혼자서 드리블링 하는 거는 거진 오랜만인데? 너무 오랜만이긴 하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좋은 주말 저녁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는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할 말이 너무 없어요. 이제 진짜 할 말이 고갈됐음. 슬슬 10시 반이 다 돼가니까 나른나른해지고 피곤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앉아 있어 보겠습니다. 주말 저녁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피곤해요. 아닌가? 그냥 이틀 연속으로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런가? 어제도 약간 아침 방송하고 오후에 나갔다 왔거든요. 입대빵 때려주고 와가지고 입대빵 때려주고 또 오늘 또 나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한 이틀 연속 나갔다 와서 체력이 다 빠져서 그런 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는 한 1시쯤 돼서 막 피곤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좀 일찍 피곤하긴 하네. 약간 역치가 좀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맞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엘리트 듀얼리스트가 지금도 진행이 될 텐데, 엘리트 CS라면서 지금 주간 대회가 이제 다른 분들께서 열심히 중계를 하시고 계실 텐데, 그분들 채널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양하게 활동하려고 하니까, 그분들 채널에서도 뵈려면 뵐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분들 채널에서도 이제 중계를 제가 뛰다 보니까, 중계 뛴다 해놓고 지금 2번밖에 안 뛰어서 막 많이 뛰지는 않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한 3월 달부터는 다시 또 꾸준하게 열심히 뛰지 않을까. 밖에 나갈 일이 잘 없어지거든요. 3월 달 되면은. 이제 또 새 학기라서. 다른 사람들 다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에는 중계도 좀 더 꾸준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달이 벌써 21일이라는 게 안 믿기네요. 뭐 했다고 2월 21일이지? 분명 최근이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이상해. 분명 발렌타인데이였지 않아? 이상하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말버릇이야. 이제 할 말 없으면은, 할 말 없거나 마무리할 때 되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는 게 제 버릇인 것 같긴 해요. 아, 뭐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원 패턴은 질리니까, 네. 아, 진짜 할 거 없다. 노가리만 까는 것도 진짜 할 짓이 안 된다. 도대체 노가리 전문 스트리머들은 도대체 노가리로만 어떻게 3시간, 4시간을 때우는 거지? 난 지금 1시간 반도 힘들어 죽겠는데? 1시간 반도 안 되는데 할 소재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3시간씩, 4시간씩, 7시간씩 채우는 거지? 힘드네. 오늘은 이쯤 할까요? 시간도 늦었는데. 그냥 이쯤 하고 내일 그냥 잘 정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 잘 정비해서 돌아올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아닌가? 잘 정비할 그냥, 네, 그냥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 내일 좀 더 길게 하는 걸로, 내일 좀 더 길게 가져가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할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좋은 주말 마무리하시고 좋은 저녁,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찝찝하긴 한데 할 거 없어 오래 버티고 있는 것보다 그냥 서로 일찍 이별하고 내일 딱 잘 준비해서 다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나은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땡큐.